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손으로 다 일일이 자세하게 살펴보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 치료만 하겠다 하는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의원 원장 전광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근데 통증은 그보다 더 힘듭니다.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라를 구한 만성 통증이라는 제목입니다. 헨리 5세가 프랑스 원정시에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인데, 그 사령관이 작전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비가 올 건데 프랑스의 중장비 병들을 진흙탕에 몰아놓고 선멸을 시키겠습니다. 그 헨리 5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근데 내일 비 올 걸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나 사령관은 제 무릎이 수십 년 동안 아파왔는데 오늘 지금 아픕니다. 마침 내일 비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헨리 5세는 그 말을 믿고 그럼 좋다, 내일 그 작전대로 시행합시다. 역시 비가 온 진흙탕 속에 프랑스 기병들은 맥을 못 추고 섬멸당했습니다. 만성 통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이 장독 닫아라, 빨래 걷어라, 이런 말을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자가 기상대를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보통 이제 병원에 오는 5, 60대, 많게는 70, 80대도 오겠지만 만성 통증으로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다른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이 나았지를 않아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인 경우는 실제로 아픈 부위와 엑스레이상 나타나는 부위가 전혀 다른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상으로 봐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무릎 관절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붓고 아프고, 좀 더 심해지면 관절 뼈가 망가지기 때문에 관절 모양도 비틀어지고 관절 간격도 좁아지고, 그래서 더욱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증세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상 그런 변화가 오려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물어보면 한 6개월 됐습니다. 아니면 석 달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온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무릎 관절을 보면 무릎 관절만 아픈 경우가 있고 무릎 주위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환자분이 아프다 했을 때 의사가 이것저것 아픈 데를 만져보고 아픈 데가 있는지 눌러보고 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약 먹고 무릎 관절 연골 주사를 맞고 이래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거의 대부분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이 나타납니다.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손으로 다 일일이 만져서 아픈 부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MRI 했는데 디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디스크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와 같이 아프다고 해서 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통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아픈 정도를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 무릎 관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디가 아픈 부분이냐면 요런데 연골이 맨 처음에는 다 벗겨지고 연골이 다 벗겨지고 나면 이 뼈까지도 망가집니다. 뼈가 망가지고 나면은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절 자체 움직일 때 뿌지직 소리도 나고 또 통증도 유발되는데 처음에는 이 통증이 잘 안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빨도 깨졌을 때 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깨졌을 때 신경이 나와 있는 부위가 깨지면 시리죠. 그러나 신경이 없는 부위가 깨지면 안 아픕니다. 그와 같이 이 무릎 관절 연골도 조금씩 이렇게 벗겨진 경우는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해져 가지고 신경이 와 있는 부분까지 이 연골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이 부위를 치료하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부위는 어디냐 하면 요 슬개골과 요 경골을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데 인대 밑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 물주머니가 아픈 거지 이 관절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통증의 성격도 달라요. 보통 걸을 때는 괜찮은데 요 부위가 안 좋으면 내리막길 또는 계단 내려올 때 요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환자분은 요 슬관절 자체가 아픈 걸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아픈 데는 거기가 아닌데. 두 번째로 많이 아픈 경우는 무릎의 안쪽 요 관절을 벗어나 안쪽 부위에도 힘줄이 이어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를 거위발 근처염이라 하는데 그 밑에 점액낭염이라고 있습니다. 물주머니가 있는데 거기가 붓고 아픈 겁니다. 여기도 무릎 관절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부위가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요 무릎 관절 오금의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은 그걸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무릎 관절이 아픈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의사들도 이거를 만져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찰을 하지 않는 의사는 이것을 알아챌 수가 없죠. 그런데 세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슬개골 주변, 무릎 관절 주변 이것도 다 관절은 아니지만 아픈 부위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세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부위가 무릎 근처가 아픈 것이 맞지 무릎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물론 달라야죠.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던 통증이 이런데 치료하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통증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관절 연골이 아픈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아픈 거 뻔히 다 압니다. 그와 다른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 스스로도 아픈 부위를 눌러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저는 여기가 아파요. 무릎의 안쪽이 아파요. 무릎의 오금이 아파요. 이렇게 특정을 하여 아프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치료하기가 매우 쉽게 되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이 관절을 다 갈아 끼는 슬관절 전치환술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릎 관절 치료를 그냥 하면서 자기 관절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약간 이가 흔들거리고 약간 이가 붓고 아프다고 해서 다 이를 뽑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관절을 살려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이 빈도수로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술할 정도로서 심해진 거는 그보다 더 드물고요. 그래서 무서워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죠. 보통 과체중으로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사람, 정형외과 의사들은 딱 보면 이 사람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겠구나, 고생 좀 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과 계열의 의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성인병원에 와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체중부터 줄여야 되는데 과체중으로 인해서 관절이 다 망가진 것을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체중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둔해져 가지고 오는 걸로 봐서는 이 무릎 관절의 근육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근육 강화 운동만 해도 무릎에 어느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커버가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1분은 낼 수 있죠.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한 90도 가까이 구부려 주시고 두 팔을 쫙 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움직이지 말고 1분만 있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을 못 버티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자, 아셨죠? 이때까지 한 거, 말씀드린 거 싹 다 잊어먹으시고 이제부터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무릎 관절염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수술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의 퇴행성 관절염의 확률, 그리고 무릎 관절 이외의 통증이 올 확률, 우리는 확률로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환자가 왔다, 무조건 폐암, 기침 나는 환자가 왔다, 무조건 폐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흔한 감기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염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의사한테 맡기시고, 환자분들은 아픈 부위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만 하겠다 하는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찰대에 올라와서 무릎 관절도 만져보고, 구부려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눌러도 보고, 아픈 부위가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 그렇지 않고 엑스레이만 보고 MRI만 보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릎의 만성 통증의 증세와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